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현입니다. 자, 제목 한번 보시면 전통 공대 버프냐 인서울 버프냐 vs를 한번 묶어봤는데,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뭐냐면, 최근에 인서울 쏠림이 굉장히 심하죠. 야, 집 한 채를 가져도 서울에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 입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조금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엔 인서울에 있는 것만으로도 학교가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학교를 선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반면에 반대급부는 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역사와 전통 공대의 실력 아니냐, 잘 가르치고 선배 빵빵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학교를 가져왔는데, 어느 학교를 가져왔냐면 인하공대와 동국대 공대 편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전형과 여러가지 과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심플하게 뭘 가져왔냐면, 공대의 대표 학과 몇 개를 최근 4년치의 정시 입결을 좀 살펴볼 건데, 이거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야, 당연히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시는데, 막상 자기 문제가 되면 이거 굉장한 고민입니다. 아우, 그래? 수도권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갈 거냐, 서울에 있는 학교에 버프를 받는 게 좋겠냐 고민이 되실 텐데,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 거냐면, 그래도 내 선택 뭐가 장단점에 가치 판단 다르기 때문에, 좋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학교를 조금 더 선호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입결 성적 아니겠습니까? 4년치 입결을 한번 살펴보시고, 요걸 가지고 어떤 것들을 내가 가지고 선택하는지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학교 모집 인원인데 뭐 중요하진 않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일단 3,500명, 2,700명 정도를 뽑고, 작년에 정시는 869명, 735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작년 자료를 소개해 드릴 거라서 작년 입결을 가진가, 작년 전형을 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정시 입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시 입결 보면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데, 일부러 색깔을 좀 표시해 놨습니다. 자, 정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능만 잘 보면 되죠. 그럼 다른 건 뭐가 있냐? 아우, 종합은 변수가 많고, 논술은 논술 시험만 잘 보면 다른 게 거의 대부분 무마되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편차나 추이를 살펴보기에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정시 100분이라고 생각해서 정시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왜 공대만 비교하냐? 실은 동국대 인하대를 비추면 예전에는 아주공대가, 그러니까 인하대 공대나 아주대 공대 같은 경우가 훨씬 높았죠. 반면에 공대 이미지 때문에 동국대 같은 경우는 문과는 상대가 안 될 만큼 굉장히 강세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공대 쪽이 조금 더 뭔가 포인트가 좀 접점이 있을 것 같아서 공대 쪽만 가져와 봤고, 요거 보셔야 됩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 수능 100%로 입결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능 90%, 학생들 10%입니다.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는 100%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제 기본점수 안 깔아, 수능 100%를 정면 승부에, 약간 요런 느낌인데, 이 학생부 10%라 하면 뭐냐면 내신이 한 5% 들어가고 출결 봉사가 한 5%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출결 봉사를 그 점수에 넣었다라는 말 자체가 기본 점수를 깔고 들어가는 게 되겠죠. 여기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고, 두 번째는 상위 80% 평균을 발표하는 건 둘이 또 같습니다. 아, 요것도 구독자분들 중에 그 밑장 빼기라고 멋지게 장명을 해주셨는데, 이 표현이 조금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하위 20%를 덜어낸다고 해서 전체 평균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과거 수년 전에 인하대에서 커트라인 100분위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차이를 보면 1% 미만인 성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러프하게 따져서 상위 80%야? 1% 더하고 계산하면 돼. 이 정도 하시면 크게 오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인하대 같은 경우는 과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과목별 가중치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과면 수학과학이 조금 퍼센트가 높고, 문과는 국어 같은 경우가 퍼센트가 좀 높게 들어가죠. 여기도 굉장히 작은 차이긴 합니다만, 두 학교 그 입학처에서 발표하는 자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슨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싼 학교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절대 같은 방식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물타기가 좀 들어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입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겁니다. 가장 최신이죠. 어떻게 표시를 좀 했냐면, 자, 평균 100분위를 좀 적어놨고, 그 다음에 6개 정도 학교만 좀 살펴봤습니다. 이걸 학교가, 이 과가 전부 다 대표하는 학과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학과를
묶어놔야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서 그랬고, 두 학교 중에서 입결이 좀 높은 수치에 제가 일부러 보기 편하게 빨간 줄을 좀 그어놨습니다. 자, 6개 중에 동국대에 빨간 줄이 5개 있는 게 보이시죠? 특히나 작년에 이날의 기계과 같은 경우는 85.2로 입결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럴 거냐? 아닐 수 있죠. 2019년도를 보시면 역시 5개는 비슷한데 2020년도에 비해서는 편차가 조금 작아진 수치가 보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는 어떠냐? 2018년도는 좀 다릅니다. 2018학년도에서는 오히려 인하대가 4개 과가 동국대에 비해서 입결이 높은 과들이 있었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대의 대표 학과들입니다. 물론 약간의 비인기 학과들은 편차가 좀 크죠. 매년 입결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요 정도 되는 과들은 학교를 대표하는 학과라서 적어놨고 2017로 넘어가면 빨간색이 3대3으로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누가 이겼나라기보다는 이걸 조금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좀 재밌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파란색이 높고 왼쪽 3개가 오른쪽 3개는 빨간색이 좀 높게 나오죠. 그래서 굳이 스코어를 매기자면 3대3이지만 이 정도의 분포였다면 2018년도에 올라가면 파란색이 올라와 있는 게 훨씬 많죠. 그리고 아까 가중치 정역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정도 한 0.4% 정도의 백분이라고 하면 그 동국대 입학적 발표 방식에 따르면 실은 저거는 거의 같다고 보셔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던 것이 2019학년도에 올라오면 빨간색이 쭉 올라오는 게 보이죠. 하지만 이겼다 졌다라기보다는 그 차이가 조금 적죠. 차이가 적은데 이게 2020년도에 올라오면 빨간색이랑 파란색 막대의 차이가 조금 생기죠. 그러니까 최근 4년치 정도를 보면 이제 어떤 게 좀 보이냐면 17, 18 같은 경우는 비슷하거나 인하대가 조금 우위였다면 19, 20으로 넘어가니까 서울에 있는 동국대 공대 학과들이 입결이 조금 더 올라간 게 보입니다. 결국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서울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두 학교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공대하면 인하공대, 아주공대 알아주던 학과입니다. 자, 인서울 트렌드에 내가 몸을 실을 것이냐? 그래도 내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죠. 내가 인하대를 예전에 후보에 없었으나 이 트렌드를 틈타서 이 찬스를 노려서 조금 낮아진 문턱으로 들어가서 나중까지 생각할 수 있죠. 그 학점 빡빡하고 공대 빡빡하게 공부시키는 유명한 학교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노린다고 하면 누군가한테는 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학교 모두 좋은 학교입니다. 서울에 있고 서울에 없고의 차이 때문에 갭이 벌어지고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 두 학교 중에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맞고 향후에 발전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어느 학교든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